지금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은 여기 지금부터 질의응답 내용을 질문하실 것, 그중에 질문하실 것들을 적어서 저희 플로어 데스크한테 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3부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개 중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제는 학생 간, 지역 간 교육 편차와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질문 요지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라서 좀 긴데요. 잘 들으시고 답변 바랍니다. 학교의 아이들은 저마다 학습 속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그 속도의 차이가 성적의 차이로, 등급의 차이로 받아들여집니다. 때때로 그 차이가 아이의 미래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지역 간 교육 편차도 있습니다.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원도심에도 신도심으로 인구 이동은 교육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도심은 빈 교실이 늘어나는 한편 신도심은 과밀 학급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역 경제가 신도심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며 지역의 공교육, 사교육 서비스의 질에도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에 대한 교육 이슈도 상당합니다. 특목고 폐지 논란에 대해 많은 분들이 들으셨을 겁니다.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일반고의 교육 슬럼화 현상, 빈약한 진로 진학 교육 등이 논란입니다. 반면 특목고의 진로 진학 교육은 상당합니다. 학생들의 자원도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논란이 생기나 봅니다. 또한 특성화고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동의 현장으로 내몰리는 학생의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각 후보님의 견해, 정책 등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길었는데요. 최 후보님 먼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저의 사회에 대한 철학과 저의 교육 철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2분 하시고 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분 정도로. 기본적으로 사회는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회 구성제도 끊임없이 변하고 있죠. 그 어느 것도 완벽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 구성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변신하여 적응하고 사는 것이 인간과 만물이 존재하는 이 지구 사회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적응하는 것이 저의 사회에 대한 철학입니다. 두 번째 교육 철학은 교사와 직원, 교육감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학생입니다. 교사와 교육감, 직원 모두 학생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육은 학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교육의 철학입니다. 그럼 변화는 어디서부터 일어나야 되냐? 교사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게 저의 교육 철학입니다. 우선 학생과 교육 편차, 지역별 교육 편차, 그 다음에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가 변천하는데 어떤 게 그야말로 독립 변수냐, 그 다음에 종속 변수냐 했을 때 계속 변하면 또 쫓아가야 되고 변하면 쫓아가야 되고 그것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100% 만족하고 완벽이라는 게 없고 그냥 그것들이 물려서 돌아가는 게 사회이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간 교육 편차, 지역별 교육 편차,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의 편차의 문제는 우리 사회가 그냥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100% 보완하거나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5년 전에 미국에 가기 전에 특성화고인 부천공고에 근무했었는데요. 그때와 지금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 간 교육 편차를 너무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사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마무리 부탁합니다. 저는 인간이 성장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의 구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개인의 성장도 마찬가지 피라미드라고 생각합니다. 하다 보면 거기에서 학생 간의 격차 또는 지역 간의 격차 그 다음에 학교 간의 격차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지금 인천에서는 가장 큰 격차는 사실은 신도시에는 정말 과밀학급이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원도심은 그런 과밀학급이 없냐 있냐, 과밀학급 정도가 아니고 학교가 없는 거예요. 중학교가 없습니다. 동구에 여자 학교가 없고요. 부평에 성모병원에 있는 남쪽에 가면요 남자 중학교가 없습니다.
또 가정도에 가면 또 중학교가 없습니다. 네,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저는 어디로 입각해서 일을 하냐면 일반적으로 리더들은 봉우리를 많이 보더라고요. 저는 소위 골짜기를 봅니다. 낮은 곳에 왜 저렇게 낮게 됐을까? 저것을 봉우리를 올릴 수 없을까? 뭔가 보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인천이 안고 있는 학생 간, 지역 간, 그 다음에 그 특목고나 특성화가의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성훈 후보님 30초 정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도심과 신도심 사이에서의 그 교육 불균형, 그다음에 학교가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없는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원도심에 세 가지가 있었는데 동구에는 화도진 중학교가 있는데 남녀공학이에요. 근데 그 화도진에는 남학생이 좀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도진 중학교를 여자 학교로 만들고 화도진에 있는 남학생을 동산이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중학교 또 있죠. 그 전문대학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되 단지 제가 그것을 옮기는 것을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은 후보로 나왔지만 이용수 청장님하고 한번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 화도진 중학교 남학생들을 동산중학교로 옮기는 일을 하다가 잘 안 됐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에서 남학생들한테 스쿨버스를 좀 대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화도진 중학교 주변에서 사는 부모님들이 좀 반대해서 그런 방법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부일여 중에 옛날에는 학급이 30학급이었는데요. 지금 15학급이에요. 근데 부일여 중은 그 부평 그 전철역 남쪽인데 맨 왼 서쪽에 끝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중간이나 오른쪽에 있는데 일신동 쪽에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저는 그러면 중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한번 타진해 봤더니 북부에 있는 어느 그 중학교가 학생 수가 적은 거예요. 2개 중에 하나를 합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초등학교도 학생 수가 작아서 거기를 하나 합치면 학교가 하나 남아나서 거기다가 중학교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네. 저는 실제 교육청을 찾아가고 학부형들을 찾아서 대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까지 듣겠습니다. 다음 역으로 이제 조성훈 후보님 질의 답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도성훈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펼치겠습니다. 아이들은 학습 속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평가로 줄을 세우는 교육은 반드시 지향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때로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학교와 마을, 교직원과 학부모가 손을 잡고 아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에 뒤처지는 아이들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는 곳은 달라도 꿈과 재능을 키우는데 차별 없는 인천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교육 격차를 위해 학교 운영비를 4년간 100억 이상 추가 지원하겠습니다.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미래 학교를 만들고 지역별 교육문화센터를 짓겠습니다. 인천형 마을교육 공동체와 교육혁신지구를 확대하겠습니다. 작은 학교는 살리고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학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학교 특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특목고, 일반고, 동시선발 등 문재인 정부의 학교 서열 해소 정책에 함께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수업평가 혁신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학교 신설 등 특성화고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의 고졸 취업 일자리 발굴 연계를 위하여 공공기업, 공공기관 등과 일상적 협력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인권이 보장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공정한 인천교육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세요. 최순자 후보께서 지적하신 그 신도심의 학교
또 원도심의 학교 문제 제가 다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갈등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부지 메인 문제서부터 학구 조정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사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현실을 직시하고 당선이 된다면 바로 팀을 구성해서 아주 적극적인 그런 파악된 자료를 토대로 학교 재배치 구조와 학교 신설, 증개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최 후보님, 아니요, 최 후보님 질의해 주시죠. 예, 아까 원도심 문제에서 중구, 그 다음에 서구의 가정 1지구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그 부일여중 부평 남구에 있는 그 세 학교였는데 우리 도 후보님도 그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파악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럼 신도시에 있는 학교에 지금 그 과밀학급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학교나 그 지역에 대해서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청라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그 경명초등학교죠. 경명초등학교. 그 옆에 있는 그 또 하나의 초등학교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청남 초등학교하고 경명초등학교 여기가 그 학생 유발률의 그 예측이 잘못됐다고 그 학부모님들이 주장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남초등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넘쳐가지고 증축을 해서 이제 9월달이면은 10개 학급이 증축이 되고요. 경명초등학교는 증축의 필요성은 있는데 그 아직은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 그 이외에 그 앞에 들어오는 오피스텔에서 유발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학교를 하나 새로 신설해야 된다. 증설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 있고요. 네, 마무리 네. 해주세요. 학구 조정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양교가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정도 먼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의 주제 토론 마치고 두 번째 질의 주제 토론 들어가겠습니다.